같이 풀고요. 통치행위부터 이제 행정의 의의. 첫 번째 질문. 이게 2017년도 지방직 9급 문제였죠. 1번 보시면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즉 그죠? 대북 송금 행위. 북한에 송금한 거죠. 이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네, 된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이거까지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대북 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바로 뒷문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죠? 원칙, 그죠? 안 된다. 예외적으로 통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 3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것도, 또 나와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요거랑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대북 송금 한 거,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거 나눠서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맞고. 그리고 3번,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이라크 파견 결정이죠?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는 외국의 국군 이라크 파견 결정은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통치행위.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자제설, 그죠? 그러니까 뭐다?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거 사법 자제설을 지었죠. 그러니까 사법 자제설은 뭐죠, 여러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자제한다는 거죠. 그게 권력분립설하고 차이점이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기출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4번.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 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죠?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다?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잖아. 그죠? 네, 이거 국회직 문제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5번.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성, 그죠? 정치 행위가 바로 통치행위죠.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됐다.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다? 맞죠, 여러분?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즉, 이 말은 뭐죠? 통치행위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예외적으로 되죠?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는 거죠.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잘하고 있어요. 긴급 경제 역량, 긴급 조치, 그리고 수도 이전 3가지. 시행정 수도 이전, 그죠? 시행정 수도 이전, 수도 건설 특별법, 수도 이전 건설 특별법, 그리고 긴급 조치,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긴급 조치, 그리고 3번째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금융실명제, 그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3가지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예외적으로 되는 것 3가지라고 했죠.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 끝났어요. 근데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네, 실전 기출연습.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지선다로 나와요. 사지선다 보시면은요. 첫 번째,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까 했죠? 이게 뭐죠? 틀린 거죠?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대법원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에 대한 판단, 이거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통치행위 아니라고 했어요? 통치행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뭐다? 계엄 선포 요건.
이게 뭐 이게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 군인들 앞에 이렇게 주둔시켜 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행하는 통치행위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 이게 타당한지 계엄 선포하는 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존중돼야 된다. 그렇지만 아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북 송금행위처럼 뭐는 심사할 수 있다 그랬죠? 범죄행위, 그쵸? 범죄행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 즉 범죄행위 성립이 이게 되는지, 그죠? 계엄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을 위해서 행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거랑 비교해 두셔야 돼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똑같은 논리죠? 예, 법 위반이면은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거 나눠서 보셔야 되고.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사면 아시죠, 여러분? 네.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변경하는 거죠? 열심히 그거 자료 읽어놔서 해놨는데, 대통령이, 나와라 했죠. 예,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시켰죠, 전두환 대통령. 예, 그래서 사면시켰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예, 권력이 분립돼 있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꺼내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면이라는 것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거, 원수의 지위. 그죠? 통치권 있는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면 통치행위예요, 아니에요? 지금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했어요. 그러면 통치행위이죠. 예, 통치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거까지. 4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로 봤다. 긴급재정경제명령. 맞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예외적으로 된 거.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돼서 사법심사 대상이 예외적으로 된 거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긴급조치, 그리고 긴급재정경제명령, 수도 이전, 그거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1번, 사면, 특별사면. 통치행위이죠. 사법심사 안 되죠,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서운 취소.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예, 요거랑 비교해 두셔야 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서운 수여, 그쵸? 서운 수여. 이거 글씨가 왜 이래? 여러분 좀 글씨 예쁘게 써보려고 그래요. 서운 수여, 영전 수여라고 그랬죠? 이거는 통치행위이죠. 이건 통치행위라고 그랬어요. 통치행위다. 서운 취소는 대통령이 행하는 처분이에요. 처분.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 사법심사 당연히 가능하죠. 항고소송이니까. 예, 근데 서운수여, 영전수여는 통치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거.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이에요. 3번. 남북정상이다.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통치행위이다. 예. 근데 이거 말고 대북송금행위, 이 과정에서 행해진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긴급재정경제명령 했죠. 예, 이것도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법심사 대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다. 네,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복습 끝났습니다. 이거면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금세되죠, 여러분 금세되죠. 이거만 두고 가시면 되는데 힘들죠. 제가 그래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가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이게 87페이지라고 그랬나요? 아니, 여기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공법과 사법 구별을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 첫 번째,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한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했어요. 행정재산. 그죠? 행정재산, 이게 일반 재산은 기부 체납한 게 아니에요.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이거는 공법 관계인가요? 사법 관계인가요? 네, 여러분. 공법 관계, 그렇죠. 행정재산. 기부 체납 어떤 거 했는지 보셔야 돼요. 일반 재산을 했으면 이거는 사법관계, 행정재산이니까 공법관계고, 그리고 이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하고 똑같이 기부 체납했든 안 했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죠. 이건 특허예요, 특허.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이것도 역시나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다툰다?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 소송도 다투는 거예요.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그렇게 다툰다고 그랬죠. 우리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를 나누고, 권력관계를 다툴 때는 항고, 비권력관계를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거라고 했죠. 그거 말씀드렸던 거.
이거 꼭 비교해 두셔서 알고 계세요. 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그리고 이 뒤에 또 나오나? 여러분 그러면은 기부 체납한 그 사인에 대한 그 공유재산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 맞아요. 사법관계. 그죠? 공유재산이라고 나오면 사법관계 생각하셔야 돼요. 공유재산. 네. 행정재산은 이건 공법관계. 공유재산은 뭐다? 사법관계. 공유재산은 지자체 재산이죠? 네, 그거. 그리고 두 번째,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무단 사용 뭐다? 변상금. 변상금. 제가 여러분 노란색으로 쳐놓은 게 키워드예요. 네.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이 뭐죠? 무단 사용했을 때 변상금 뭐 100분의 120 더 내라. 그런 거죠. 네. 그게 변상금 부과처분은 이거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관계고 공법관계 중에도 이거는 권력관계죠. 처분이에요.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이건 항고 수능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변상금 부과처분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요. 요거. 여러분 이게 작년에도 다 나왔던 거예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리고 3번.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조달계약, 저희 아까 그 물품 조달계약하고 공사도급계약은 뭐라고 했죠? 사법관계 조금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거.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달계약 안 나올 수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 나중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다? 사법상의 계약으로 봐요. 사법상의 계약. 그러니까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에요. 사법관계로 보는 거, 사법관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4번 계속 작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그쵸, 여러분? 특허예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목적의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학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목적의 사용이. 커피 전문점, 시청, 청사, 커피 전문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특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는 처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툴 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또는, 이렇게, 여러분, 사용수익 허가 자체가 처분이잖아. 특허 처분이잖아. 이거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처분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행정행위 처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니까, 이거 처분이죠. 항고소송으로 다투는데,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했어요. 사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거부도 처분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는, 그렇게, 여러분, 처분을 거부해요. 처분을 거부해요. 그러면 거부 처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처분을 거부하면, 아셨죠? 주로 그렇죠, 주로. 특허 신청 거부하면 그것도 거부 처분이에요. 이거 특허 신청. 그죠? 특허 신청 거부하면 거부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번째, 대법원은 계속 2017년 문제 나오고 있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거죠. 부정당업자 제재. 이게 뭐 부정당 행위를 했으니까 제재하겠죠. 2년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주체. 그렇죠. 여러분 잘했어요. 지자체네.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네, 맞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거는 그거는 처분이에요, 여러분.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그건 처분이다. 사법상의 통지가 아니에요. 처분이에요, 처분. 꼭 알고 계시고. 여기서 사법상의 통지가 불가하다고 본다. 이래서 틀린 거. 사법상의 통지 불가하다고 보는 거는 저희 판례가 옛날 판례, 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도 있었고 한전, 그리고 또 한국토지공사 있었죠. 그 세 가지는 처분성이 없다고 봤잖아. 왜냐면 기타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또 판례가 바뀔지 모르지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그거는 이렇게 사법상의 통지행위 불가하다고 봤어요.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6번째.
이것도 계속 2017년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 국유 일반재산, 여러분 여기 일반재산 아주 친절하게 국유재산이라고 안 하고 일반재산이라고 또 해줬죠. 일반재산에 대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거 맞추셔야 돼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고지. 일반재산 생각하신 거예요, 일반재산. 예.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는 이거는 뭐다? 사법관계, 사법관계. 예,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의 납부고지다. 근데 얘가 이게 안 낸다, 돈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가죠. 그건 당연히 징수 절차 각각 독암매청이라고 했죠.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예, 여러분 이거를 자꾸 하시면요 4편 가실 때 우리 정말 쉬우세요. 예,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모두 다 강제징수 절차 하나하나가 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처분이니까 당연히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중에도 권력관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납부고지는 사법관계, 대부료 징수 절차는 뭐다? 그거는 공법관계죠. 예, 그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징수 있잖아요. 징수 절차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강제 징수라는 거는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 공법상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민법상, 민사상 강제 집행은 안 돼요.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마치 특별법처럼 공법상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 민법상, 민사상 강제 집행은 안 된다. 그거 알고 계세요.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비용상한을 청구해라. 비용상한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 징수가 가능하면 강제 징수하면 돼. 법원의 힘을 법원, 민사법원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강제 집행에서 그게 이제 또 이제 주로 이제 그걸로 나옵니다. 쟁점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시고요. 7번째, 이것도 계속 교행 문제. 9.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는 공법관계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다?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보증금.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좀 쉬시면 다 까먹으실 수가 있다. 네, 잘 붙잡아 두셔야 돼요. 보증금이죠, 이거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이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이거 국고 기속 조치했다. 그렇다고 이거 기속, 우호랑 공권력 행사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증금이다. 보증금 계약이 보증금 계약처럼 이미 체결이 돼 있는 거다. 약속이 돼 있는 거다. 그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법관계인데, 사법관계. 그리고 8번째, 이거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서울시 지하철공사. 네, 서울시 출제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여러분 이게 사법관계일까요? 공법관계일까요? 지하철공사. 사법? 네, 사법. 그렇습니다. 다수결. 사법. 여러분 이거 지하철공사 임직원 근로관계는 이거는 뭐다? 사법관계. 예. 그러니까 여기 임직원한테 무슨 징계를 했다. 그게 처분이 될 리는 없겠죠. 처분은 누가 해야 돼? 행정청이 해야 되니까. 이게 지하철공사, 얘는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판례에서는 이거 사법관계로 봤어요. 근무관계는. 아셨죠?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다. 근데 여러분 그 근무관계 중에 제가 공법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쵸? 청원경찰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하고 청원경찰 사이의 근무관계. 그거하고 그리고 농지계량조합과 그 조합원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는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 그거 세 가지는 이제 공법관계예요. 근무관계가. 아셨죠? 네, 다 이게 징계 처분받거나 보수가 보수 지급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어요. 다 공법관계로 받고 청원경찰 징계 처분 그 처분으로 받고요. 농지계량조합과 그 직원 사이의 관계는 뭐였다?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공법상 사단관계라고 했었고, 그리고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그거 이제 보수지급 청구했는데, 그거 공법관계여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었어요. 예, 그거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을 거예요. 네, 나중에 뒤로 가서 또 보시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또 보시겠네. 예, 지금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 세 가지 빼고는 거의 근무관계는 이거보다 사법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공사 임직원 근무. 또는 조폐공사도 있었어요. 조폐공사. 또는 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뭐 그런, 예. 그것도 국가기관인데, 그 직원관계, 그것도 사법관계라고 했어요. 또 되게 많아요. 주한미군 의료보험조합 직원,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농지계량조합. 그리고 청원경찰.
그리고 공립유치원 전입강사. 그거 세 가지는 근무관계가 공법관계다.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사법관계라고 주로 이제 원칙,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9번도 여러분 이것도 서울특별시리 무용단 단원 입총 이게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를 보시면 돼요. 무용단원 위촉 해촉. 무용단원 위촉 해촉 관계는 이거는 공법상 계약 관계. 공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 그러니까 요거에 해촉을 다투겠죠. 예, 그죠? 해촉을 다툰다. 그러면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당사소송. 왜냐면 이건 계약이네, 계약. 처분이 아니잖아.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 처분은 뭐다? 우월성을 전제로 하자. 이건 계약. 대등성. 뭐다? 당사소송. 여러분, 이거 무용단원 이촉 말고도 또 뭐 있었죠? 합창단원도 있어요. 합창단원. 아시죠? 무용단원, 합창단원 똑같아요. 무용단원, 합창단원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무용단원, 합창단원, 광주였어, 그거는. 광주, 서울시. 예. 무용단원, 합창단원, 위촉, 해촉 관계는 공법상 계약이니까 그거에 관련한 거는 뭐다? 당사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봤어요. 알고 계시고, 저희 이거 또 나옵니다. 당사자 소송 파트에 또 나와요. 공법상 계약 파트에서. 그리고 10번. 여러분, 이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조금 들으시는 분, 또, 이런 것 좀 하나씩 알아가셔야죠. 네, 여러분 보세요. 10번. 한국마사회의 기술면허 취소.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뒤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땡겨서 앞에 안 실어놓은 거, 앞에 그 문제에는 좀 실어놨거든요. 한국마사회 기술면허 취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요즘에 뜨고 있어요. 마사회. 예. 왜 뜨고 있는지 한참 떴었어요. 예. 왠지 아시겠죠? 유라. 마사회예요, 여러분. 마사회 기술면허 취소. 이거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다? 사법상의 내부 단체 징계라고 봤어요. 사법상의 단체 내부 징계. 사법상의 단체 내부 징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법관계다. 예, 그거. 아까 봤던 그것처럼 근무관계 같은 것들 사법관계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 이거 사법상 단체 기술면허 취소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사법상 단체 내부 징계라고 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마사회가 행정청이에요? 아니지. 마사회. 행정청 아니에요, 한국마사회. 얘 행정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면허 취소가 처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사법관계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기술면허 취소. 네. 좀 비교를 해두세요, 여러분. 네, 여러 가지 많은데 한국마사회 기술면허 취소는 이건 사법상 단체 내부 징계로 봤어요. 사법관계. 한국마사회. 네, 행정청 아니에요. 뭐 한국마사회가 국가나 지자체 이런 거 서울특별시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죠. 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옆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네. 그리고 11번에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법률 유보. 헌법재판소는 법률 유보의 형식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뭐 할 수 있다?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이고, 안 쳐다봐야지. 여러분, 법률 유보 원칙, 형식은요, 반드시 법률 유보가 의회 유보를 포함한다는 거지, 반드시 의회 유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위임 명령으로도 이제 법률 유보, 법적 근거를 둘 수 있잖아요. 우리 법률 유보 원칙에서 이 법률, 요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위임 명령도 포함하죠? 네, 법적 근거.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예, 요것도 문체도 잘 알고 계세요. 이게 문장을. 예,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임이 가능하니까 위임 명령,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 위임 명령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명령 포함. 예.
이렇게 당연히 법률도 포함되죠. 법률 플러스 당연히 형식적 의미 국회가 정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위임 명령도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위임이 가능하다. 위임 명령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 이게 법적 근거잖아요. 유보라는 게 법적 근거죠. 근거. 여기에는 이 법률 유보의 법률에는 위임 명령도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네, 알았죠? 법률에 근거한 규림이 됐다. 즉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이 말은 한마디로 법에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정해도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요게 위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12번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한다. 맞아요, 여러분? 맞죠? 네, 맞아요. 행정보다 법이 위에 있다.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행정에. 맞죠, 여러분? 네, 법률 우위 원칙은 한마디로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행정작용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 그러니까 모든 영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행정행위도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면 안 되죠. 공법상 계약도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면 안 돼요. 사실행위도 행정청이 하는 사실행위도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모든 행정작용은 이거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그죠? 법률 우위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법률 우위 원칙. 여러분 이거 맞아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는데 비례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맞죠? 맞죠?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아니죠. 일정 영역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판례는 본질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판시를 또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되고. 비교를 해서 항상 여러분 비교를 해두시면은 기억에 좀 남아요. 근데 이게 자주 보시면은 성적이 진짜 빨리빨리 오르거든요. 근데 자주 안 보면은 또다시 한없이 휘발된다. 한없이.